안녕하세요. 자본주의의 냉정한 시선으로 시장의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경제 뒤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시죠. 2026년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시끄럽죠. 바로 말 많고 탈 많았던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이 법이 한국 경제를 망칠 거다, 혹은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라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습니다. 댓글창을 보면 이미 전쟁터가 따로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투자자니까요.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입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악재다, 한국 시장 이제 끝났다 라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들은 조용히 웃으며 바로 이 섹터를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은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고 올 한국 산업 지도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봅시다. 오는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 현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률 용어 다 빼고 핵심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직원의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하청업체 직원은 법적으로 남이었지만 이제는 원청인 대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교섭을 해야 합니다. 둘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이걸 경영학적으로 해석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불확실성 비용의 폭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함이죠. 언제 파업이 터질지, 하청 노조가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라인이 멈췄을 때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질지 계산이 안 서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제조업,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하청 구조가 겹겹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 제조업, 인건비 리스크가 너무 크네 하면서 비중을 줄일 겁니다. 실제로 과거 통상임금 이슈 때나 대규모 파업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진짜 한국 주식 다 팔고 떠나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CEO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법은 통과됐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사람 쓰는 건 점점 더 큰 리스크가 되어갑니다. 그럼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변수가 많은 사람 대신 상수로 계산 가능한 기계를 선택하는 것. 즉, 무인화와 로봇 도입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는 겁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 그러니까 직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압도적 1위인 거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비싸고 노사관계는 경직되어 있으니까 기업들이 살기 위해 이미 로봇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은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된 거죠. 예전에는 기업들이 고민했습니다. 물류 상하차나 단순 조립, 이거 로봇 시킬까? 에이, 그래도 사람이 싸고 유연하지.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녀석은 파업도 안 하고 24시간 일하고 4대 보험도 안 들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반면 사람을 쓰면 이제 원청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가성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가보면요, 사람 대신 로봇계가 공장을 돌아다니고 AI가 조립을 지시합니다. 포스코나 삼성중공업 같은 거대 제조기업들이 지금 가장 돈을 많이 쏟아붓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키트이자 방탄조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큰 그림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기업들이 로봇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 계좌를 불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로봇주 사세요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죠.
노란봉투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아주 구체적인 길목 세 군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목은 바로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창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공장 라인에 투입해서 사람 옆에서 나사를 조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실전형 로봇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수요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영향은 하청업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동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른바 낙수 효과가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로봇 팔만 사다 놓는다고 공장이 알아서 돌아가진 않겠죠? 이 로봇들을 제어하고 공장 전체를 AI로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낡은 공장 라인을 멈추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싹 바꿔주는 SI 업체들의 수주 잔고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알짜라고 보는데요. 바로 부품주입니다. 여러분,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었다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로봇 시장도 똑같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로봇이 잘 팔리든 간에 모든 로봇에는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움직임을 제어하는 모터,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특히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이 부품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대기업 공급망에 들어간 소부장 기업들, 이들은 로봇 시장이 커지는 만큼 매출이 복리로 늘어날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분명한 충격을 줄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통 제조업체들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주가 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리스크 회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지갑을 열어 자동화 설비를 사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의 변화,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국회와 뉴스에 맡겨두십시오. 우리는 그 논쟁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겁먹고 피하면 휩쓸리지만 그 위에 올라타면 엄청난 속도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미래의 노동자인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담겨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이 바로 공부를 시작할 골든타임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